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 전망이 부진했던 데 이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은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 역공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원조의 대가로 요구한 5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오히려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중국 상선의 운임 비용이 증가할 경우 한국 조선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한 건조 능력을 인정받는 K조선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월요일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국내 증시 어떠셨습니까? 아직 너무 공포에 떨 정도의 장세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더 시황에서 알아볼 테지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통해서 힌트들 꼭 받아가시고 가능하시면은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상세한 대응 전략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터 국내 증시 조금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나도 똑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그 다음의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기는 힘들겠죠. 이런 분들, 나에게 조금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식광장 통해서 에릭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세우셨을지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월요일에 주식광장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의 전략을 제대로 세워주시거든요.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또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맛볼 수 있을 만한 공략주들 제대로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대표님의 전략 오늘 방송 통해서도 만나보시고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인지 오늘 국내 양시장이 오늘 장에서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5% 빠지면서 2,645선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773선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퍼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오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찾아본다면 그래도 장중에 나타났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채로 장을 마쳤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 미증시의 반응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미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은 낙폭을 또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장중에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정 구간 경계심은 분명히 있지만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보여줬던 이런 공포심 그리고 투매 양상과는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지표 발표가 또 깔려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투심이 어쩔 수 없이 경계심을 보이면서 결과에 의한 또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대응 전략을 꼭 수립하셔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딥시크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또 젠슨왕이 제시를 하는가에 따라서 국내 증시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도 그렇고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번 주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신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에서 힘드신 분들은 꼭 박스 통신망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대응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 전반이 활기를 찾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반도체주 오늘 장에서는 조금 내림세를 보였잖아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내림세가 조금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의 그렇죠. 또 컨퍼런스 콜에 의해서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될지 아. 혹은 조금 더 깊은 조정 양상을 띌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돌아봤을 때 좀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국내 증시 밸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적정 구간 또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조금 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들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메리트를 품고도 있지만 이번 주에 워낙 빅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소비 심리도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여기에 서비스업 경기도 이제는 위축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뉴욕 증시를 조금 흔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조금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미증시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도 사실 고점 저항대에서 강하게 밀린 모습이죠. 해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작년 연말에도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점에서 증시를 그리고 매물이 출회되게끔 하는 빌미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 내에는 사실 1월 PC 가격 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발표까지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PC 이전에 미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PC 이 결과와 상관없이 또 다시 한번 반영된 악재이다 이런 또 명분을 가지고 일정 구간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조금 불안감이 더 더해져서 낙폭이 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증시에서는 기대감도 선반영되기도 하고요. 우려감도 미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PC 가격지수 발표와 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또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국내에서 또 이벤트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게 발표되고 나서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될까요? 사실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간이기도 하고 네. 또 미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실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 또 지수를 다시 한번 지탱시켜주는 굉장히 강한 또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혹시 기대를 그럼 합니다. 장중에는 발표가 됐을 때 조금 오름폭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종가까지 유지를 하느냐 여부는 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국내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경우에는 장중에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름폭이 뭐 장 끝까지 유지가 될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증시이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가 어떤 선행적인 흐름을 보여주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저희가 항상 에릭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순매수탑 5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는 HMM이었고요. 2위는 네이버, 3위 HLB, 그리고 4위 삼성중공업, 그리고 5위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을 보면서 놀랍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대표님의 공략주가 2개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이 공략하셨던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 됐을까요? 선구안이 조금 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종목이 한번 튀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또 위쪽으로 가는 양상을 띱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국내 증시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업종 장세조차 만들지 못하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나 이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보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들 그리고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이 순매수 종목 탑5 안에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종목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항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저가나 아니면 추격 매수 어느 쪽의 전략이 조금 유효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해서 첫 번째 종목 오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HMM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실적 결과와 더불어서 SK 또 해운 사업부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제재 부분들이 국내 해운주들의 굉장히 반사이 기대감을 형성한 상황입니다. 해서 1월 9일 생방송에서 공약을 드렸고 수익 구간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일부 높다라고 생각되는 1차 목표가 오늘 또 달성을 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주봉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1월 9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날 종가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이날 벌써 21,000원으로 잡아드렸고 손절가 역시 제시를 해드렸죠. 해서 일정 구간 또 소화를 하는 차트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과 여러 가지 증시 흐름과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증시 특히 HMM 지수를 누르는 요인도 있고 상방으로 이끄는 요인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어쨌든 이런 기업 펀더멘털이 건강하고 실적적으로도 받쳐주는 종목은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증시 흐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짧게 공략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이런 또 기다려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는 편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상세한 그리고 디테일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HLB 오늘 HMM과 함께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음 저번 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 또 박스권 상단에 저항대에 도달을 한 구간이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에 좀 반영을 시킨 전략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강한 양봉을 연이어 연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지만 어쨌든 이 종목 자체도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졌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 증시의 흐름과 맞물려서 소화를 하는 흐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구간에서 소개를 드렸죠. 또 종가 기준으로 85,400원 부분에 도달을 한 구간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기회 주니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84,500원 눌린 구간 왔을 때 진입을 하시라.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특히 미증시 흐름과 동반되면서 증시 자체가 변동성 그리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했을 때 78,000원까지도 열어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78,000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2차 매수가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강하게 또 장기 평선 241선 이탈하지 않고 오늘 장중에 반등을 했습니다. 해서 84,500원에서 위쪽으로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매수가 기준에서 5%대 이상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또 위쪽에서 여유 있게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박스통신망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탑5 종목 가운데 두 가지 종목이 이미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이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봤던 만큼 탄탄한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고점 기준으로는 14%대 상승을 수익으로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요.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런 전략이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분을 제대로 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방송에서 밀착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당연히 밀착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할 예정인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은 HLB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 종목을 꼽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에릭픽 가운데서 HLB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LB도 우리가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기회는 꼭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눌림목에서 접근을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분을 또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었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HLB로 수익을 챙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탑 5 가운데 에릭픽 당연히 만나볼 예정입니다. 에릭픽이 또 어떻게 전략을 접근을 하면서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전략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전략들 더 꼼꼼하게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하루, 월요일밖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대표님의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팍스통신망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만나보면서 오늘의 원픽 종목이죠. 에릭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 HMM, 네이버, HLB, 삼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오늘 꼽으시는 원픽은 어떤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사실 한 번씩 다 훑어봤던 맞아요. 종목들입니다. 해서 그 구간 그리고 시황적인 흐름 또 국내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하냐가 판단이 달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명확하게 하나의 종목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명확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길래 명확했을까요? 자리적으로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상반기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종목 중에 또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시황적으로 관세 그리고 또 미증시 흔들리는 움직임 속에서는 조선 가장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월 19일 또 신고가 이후에 강한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여전히 19일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리고 현재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흐름을 봤을 때 최소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돌파 시도 혹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정말 에릭픽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종목들 한번 튀어 오르면 매수가가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5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 생각하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 자, 이 종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자세한 디테일한 전략 공유하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면 좋지만은 저도 그러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삼성중공업으로 또 수익 한번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화력을 보여주는 섹터가 바로 또 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5가지, 그 안에서의 에릭픽은 삼성중공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5가지 종목 중에 그 다음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화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을 그러면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당장의 내일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더 정확한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1차 매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요. 손절 라인부터 목표가까지 확실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의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오늘은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너무 또 짧다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방송에서 못 다 푸른 얘기들을 더 자세하게, 더 재밌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광장에 에릭 대표님이 출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팍스통신망 안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장중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겠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을 또 따로 진행하시니까요. 이런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슈 팩트체크를 통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밀착 종목들, 여태까지 화력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워낙 저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공략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산 다음에 놔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착 종목을 같이 전략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밀착 종목 50분까지 함께 하셔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자리 뜨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못다 풀어내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생기시는 궁금한 점들 라이브 방송 안에서 해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밀착 종목 2가지가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계속해서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종목들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 2월 10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6%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분을 내 계좌에서 수익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추가 대응 전략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Y스틸텍 2월 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10%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한화엔진 계속해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선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시장의 화력이 더해지면서 2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이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하면 밀착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세 자릿수의 상승률까지도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워낙 저가에서 들어가서 선춤에 접근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전략들 대표님이 오늘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사국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 팩트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네. 아시다시피 일전에 또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유럽이 패싱되면서 특히 이런 종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 또 실망 매물들이 강하게 출회가 되었죠. 해서 다시 한번 이 이슈는 이제는 젤렌스키가 물러날 결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발언을 했던 그런 성향의 대통령이 이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또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던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재건 사업을 주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요? 네. 어떤 거 말씀이시죠? 러시아 제재했죠.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여러 또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슈 자체가 등락이 있죠. 악재였다가 호재였다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악재가 작용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또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기회를 잡아라. 그렇죠. 호재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치고 빠지는 흐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재건과 관련해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 아니면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관점 어디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으실까요? 지금은 분명히 관련주들이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볼 때는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올해 안에 그런 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타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네. 그러한 흐름이 지나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리고 또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겠죠. 다만 말씀드렸던 이 테마성 재료로서 상승한 종목들의 거래량을 봤을 때 네. 아직 완벽히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소 뒤풀이를 하는 흐름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테마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럼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 이슈 보시면은 이런 우크라이나의 또 광물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재건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정 구간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유한 현금은 없을지언정 광물과 함께 어떻게 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분명히 떨어지는 그 기간이 있겠죠. 그때를 매수의 찬스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대동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동기업 뭐 로봇 관련된 그리고 농기계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또 캔들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재료는 사실 우크라 재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후발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케 하는 주가 흐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연출했습니다. 해서 갭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는 소화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11%대 이상 상승을 하는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점대 돌파에 대한 그리고 위쪽으로의 흐름을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해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재료는 지금과 같이 조정 장세에서는 더욱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눌림목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이전보다는 선별을 해서 또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꾸준한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재건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눌림목을 보인다고 해서 다 들어가기 좋은 종목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화력의 정도는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내가 혼자서는 잘 못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자리도 좋으면서 앞으로의 화력이 클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종목인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 사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치고 올라오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명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 관련된 재료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 국제공항
공사와 공항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건설 관련주를 준비해 왔는데 올해 하반기 또 주택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업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모멘텀이 있는 건설 관련주들은 이미 장기 평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또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흐름까지 함께 보시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9일 24,100원 저점을 또 도달한 이후에 저점을 잘 다졌죠. 저점을 상당히 잘 다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크라 재건 같은 재료도 있지만은 건설주들 지금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에서 또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7,550원 2월 18일이죠. 고점 달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 또 형태를 보였지만 11선에서 또 지지를 강하게 보였고, 오늘 장중에 이런 낙폭을 회복하는 도지형 캔들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견조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장기 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전략을 가졌을 때 손절없이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점대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은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크라 재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은 어떤 걸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이 아무리 테마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확실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밀착 종목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재건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재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점을 확실하게 찍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는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추가 상승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눌림목이 나오면서 지지받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혹시나 여기에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세운 전략을 공유할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위쪽으로 온 종목이지만 증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렸을 때 또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왔고 그 전략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진입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확실하게 입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두면서 가격 전략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해드리지 않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재건과 관련된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서 해소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마무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해상운송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슈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참 좋은 이슈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거 어떻게 좀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이 조선 관련주들에 있어서 고점이다, 비싸다, 굉장히 고평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와줬죠. 그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눌린 구간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이런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증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 굉장히 공약을 많이 했죠. 뭐 일일이 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름 속에서 적절하게 공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준비해온 밀착 종목은 이미 우리가 수익 달성을 해서 또 수익의 맛을 일전에 한번 봤던 종목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오는 날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증시 흐름 그리고 시장적인 흐름 그리고 조선 관련된 이슈들이 받쳐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공략하셨을 때도 상당히 그래도 아래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또 그만큼의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흐름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선에 조금 강하게 눌리는 게 아닌가,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네. 체크를 해 나가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조금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사실 작용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붙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로 본다면 이제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자면은 분명히 선별이 된 모습을 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업종 유망하다 또 정했을 때 혹은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이전과 같이 업종 전반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HD, 현대미포와 같이 아래쪽으로 또 강하게 조정이 깊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지 구간을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매물대가 새롭게 발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또 물려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 그리고 거래량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해서 위쪽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종목들보다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 그리고 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의 지지 라인 그리고 아래쪽으로 왔을 때 혹은 지금 새롭게 조선 관련주들을 살펴본다 한다면은 말씀드린 이 디테일한 선별이 꼭 필요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는 연일 조선주들 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왜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우리 보유자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사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주가적으로 항상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한번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강한 매물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있어서 부침을 만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보유자분들 조금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눌림목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선이라는 화력을 힘입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5시에 또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실
하십니다.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들 다 해소하실 수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내내 에릭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의 전략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밀착 종목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취재 종목은 그렇다면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 걸까요? 자리적인 위치일까요? 아니면 재료일까요? 뭐 재료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네.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도달을 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또 만들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뭐 재료 그리고 플러스 가격 메리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략하게 또 재료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종목 최근에 이어지는 조선업 호황과 함께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선박용 저속 엔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사업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조금 더 상방에 대한 또 가능성을 보시면 되겠고, 차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최근에 28,750원 고점을 찍는,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수익률 표에 있는 종목입니다. 공략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빠지면서 전량 정리가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아래쪽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고 2만 원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또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이다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런 조선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목도를 고려했을 때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평단가를 또 잘 만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익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지금 구간에서 또 강하게 반등을 하든 수익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 종목 저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선 안에서 우리가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공략을 했던 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앞서 만나봤었던 수익률표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가 나의 수익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겠죠. 지금 자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최근에는 보여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에릭 대표님 하면 낮은 평단가의 달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면요, 놔두기만 해도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20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까지도 기가 막히게 잡아주십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따라가기만 했었다면,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손실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 박스권 안에서 조금 하단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필승 전략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인 걸까요? 그렇죠. 지금과 같이 조정 장세는 분할 매수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2차 매수가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을 때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또 새로운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월요일만 출연하다 보니까 매일 또 뵙고 싶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